예, CBS 라디오 박정현 방송국 2부분을 열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의 충격 다 가시기도 전에 또 제주항공 참사로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의 마음이 정말 무거운 한 해를 보냈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반복되는 이 사회적 참사로 이 트라우마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높고 또 사회적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이사장이시고 명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세요. 김현수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 새해를 맞는 심정이 참 무거운데 교수님 지난 한 해, 지난 달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참 무거운 질문이네요. 네, 정말 전쟁의 위기에 있었다가 예, 또 이렇게 참사까지 겪으니까 음, 많은 국민들이 말하듯이 정말 제 목숨대로 죽는 게 다행스럽다. 일상 자체가 그렇죠. 쉽지 않다. 네. 이런 느낌이 국민 전반의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여행을 하는 것도 네. 하루의 일상을 그냥 누리는 것도 정말 감사할 일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네. 이 일상이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그래서 최근 또 이제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 자체가 집단 트라우마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집단 트라우마라는 게 학문적 혹은 학술적으로 거론되는 용어가 네, 맞습니까? 그럼요. 예. 사실 이제 홀로코스트 때부터 예.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해서 네. 여러 사회 집단의 트라우마, 또 재난, 재해 트라우마, 뭐 아마 우리는 정말 트라우마 속에서 집단 트라우마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 뭐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모두 다 있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또 장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예. 이런 트라우마를 집단 트라우마라고 학문적으로도 불러왔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럼 트라우마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른바 PTSD 이런 것도 네. 있는데 이거 네.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증상인가요? 사실 트라우마는 네. 아주 정상적이고 모두가 겪는 반응이에요. 뭐 이를테면 탱크가 예. 자기 앞에 서서 겨누는데 예. 놀라지 않을 사람 없죠. 예. 트라우마는 모두가 겪는 반응인데요. 이게 PTSD가 된다. 즉, 뭐 요즘은 국민들이 진짜 많이 알게 됐는데 네. 외상후 트라우마 스트레스 장애, 예. 이것은 그런 트라우마가 누적되거나 또는 너무나 압도적인 트라우마로 인해서 반복되는 증상이나 그런 징후를 갖게 될 때 병이 되는 거죠. 예. 트라우마의 압도적인 경험이나 또는 누적되는 경험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트라우마는 누구나 겪기 때문에 예. 트라우마를 겪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일상생활 또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지는 경우에는 예. 저희가 이제 질병이라고도 보는데 예. 오늘도 이제 병원에서 비행기 못 타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정한 항공에 관한 예약을 예. 실제로 취소하고.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심해져서 예. 아예 이제 당분간 해외여행을 못 가겠다. 필요한데도 이제 출장을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라고 하면은 예. 저희가 이제 그런 공포 반응이나 예. 또 외상후 트라우마 장애 이런 진단을 붙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그냥 잘 지나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심리적으로 치료도 필요한 그런 병인 거죠. 그럼요. 예.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특정한 장소를 못 간다든지 네. 특정한 일을 또 하지 못한다든지 예.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뭐 이태원을 못 가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네. 네, 장소를 회피하는 분들도 계시고 꿈에 노출된 장면이 사실 뭐 이태원 참사도 그렇지만 이번에 비행기 참사 때도 폭파 장면이 그렇죠. 꿈속에서 반복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사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회복하는 분도 계시고 회복되지 않고 자기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웅 의원님도 그런 거 경험하셨다면서요? 근무하시면서. 저는 예전에 저기 해남 지청장 갔을 때 예. 바로 세월호 참사 바로 그 다음에 갔거든요. 예. 그 팽목항이 저희 해남 지청 관할에 있습니다. 예. 진짜 간 첫날 그 팽목항에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 운전을 해주는 우리 직원이 그 고개 위에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운전을 못 하겠다는 게 너무 무섭다고. 근데 그걸 뭐 그냥 무서워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운전을 못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하고.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사실 해남뿐만 아니라 그 진도 이쪽에 계신 분들 그때 공무원들이 정말 그 상처가 심하셨던 것 같고
그 막 지명 자체를 언급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좀 막 흠칫흠칫 놀래요. 그래서 저도 있으면서 그걸 직접 봤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참 근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인제 아주 트라우마 메모리, 예. 외상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그분도 그때 당시에 팽목항에 있었던 뭐 시신을 봤다든지 네, 맞아요. 뭐 이러면서 그 외상적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서 다시 그 장소를 가기 어려운 회피 증상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인제 회피 증상을 이겨내고 외상적 기억을 치유하려면 그 외상적 기억에 다시 조금씩 노출되면서 그게 누군가의 지지와 돌봄 속에서 아하. 그런 충격적 장면 속에서도 돌봄을 받는 그런 경험을 다시 하게 되면 예. 회복이 되는데 아. 충격만 받고 아무 돌봄도 받지 못하면 예. 사실 회피만 하고 살게 되는 그런 증상을 계속 갖고 살게 되는 예. 그런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네. 이번에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던 날로 돌아가 보면 네.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봤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국회 창문을 깨고 그 막 중무장한 군인들이 맞아요. 들어오고 헬리가 착륙을 하고 막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이나 뭐 몸싸움 네. 대치를 하고 막 장갑차도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봤잖아요. 네. 그 전 국민이 봤잖아요. 맞아요. 그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저도 너무 네.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예.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쿠데타가 있을 수도 있다. 예. 또 혹시라도 저기서 격발이 한 방으로 나가면 되면 예. 정말 큰 우리의 어떤 위기가 생길 것 같아서 예. 아마 다 전 국민이 예.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예. 두려움 속에서 그 장면을 봤고 예. 정말 그런 일 없이 끝난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예. 그 장면을 본 분들은 예. 엄청난 트라우마에 빠졌을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 그다음에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라는 분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엄청난 충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 어떤 근간이 예.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의 근간이 다시 군인으로 인해서 군의 군사적 동원으로 인해서 무너진다라는 그런 경험은 아주 일상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박 시장님. 그때 이제 12월 3일 날 국회에서 음. 계엄군을 막은 당직자들의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막 몸싸움하고 그럴 때는 좀 밀접해 있을 때는 사실은 일단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예를 들어서 3, 4, 5m, 5m 전방에서 계엄군이 막 닥쳐올 때 그때 공포감 있겠죠. 총을 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공포감이 있었고 그래도 또 바로 몸싸움했으면 그걸 좀 했는데 끝난 다음에 이분들보다 좀 더 연배가 있는 50대 후반, 그러니까 80년을 직접적으로 대학생으로 겪진 않았지만 바로 붙어 있어서 얘기를 바로 들었던 분들 또는 뉴스로 봤던 분들의 얘기 들으면은 예. 그 딱 어쨌든 해제되고 그 뒤에도 또 몇 시간 있고 대통령이 해제하겠다 한 다음에 좀 마음을 놨는데 그때는 힘이 탁 풀리고 오히려 그 공포가 다시 왔다. 그때 내가 총을 맞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공포가 다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막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네. 아마 이제 전에 한번 계엄을 겪었던 세대는 예. 우리가 재외상화라고 하거든요. 리트라우마티제이션. 예. 다시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를 또 겪고 있다라는 또 그런 충격과 함께 예. 동시에 저도 그 후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배가 높은 분들은 죄책감. 내가 다시 군인이 들어설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었다라는 그 죄책감이 더 컸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젊은 세대는 영화에서나 있었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그런 현실감의 붕괴, 그게 이제 더 큰 트라우마여서 좀 그 계엄을 겪었던 과거 세대랑 예. 젊은 세대랑은 다른 경험을 이제 얘기하는 걸 제가 좀 들었었어요. 네. 사실은 비현실적인 게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네. 그 광주 이야기를 네. 다룬 소년이 온다 노벨상을 받는 그 시점에 네.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을 경험하고 한강 작가가 수상 소감으로 이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우려를 다시 또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또 변화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또 다른 감동이 있긴 했습니다만 트라우마가 다시 재현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우리가 여전히 그 사회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제 어떤 것을 예측 가능한 것은 예. 오히려 그것이 굉장한 악몽이어도 견딜 수가 있는데 예. 지금 한국 사회는 한쪽에서는 말씀하신 총칼로 정치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과 우리 한강 작가님처럼 예. 평화를 위해서 작품을 쓰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두 장면을 같이 동시에 봤잖아요. 경험한다는 것이 예. 사실 이제 저희 정신의학적으로는 굉장히 분열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분열적인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우울해지거나 괴로워지는 것도 예. 뭐 하나를 결정하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맞춰가면 되는데 예. 우리 안에 이 다양한 모습 속에서 예. 무엇이 진실인지 그렇죠. 이제 무엇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인지 이런 것을 혼란스럽게 여기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중심을 잘 잡으면서 네. 이제 탄핵이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를 되찾는 그런 아주 역동적인 그야말로 과정이 또 있어야 되는데. 드라마틱한 그 치유의 과정이 있어서 좀 다행인데 아마 그 상황에서는 그 이제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상황과 이제 이 한강 작가의 이 두 장면은 그야말로 아주 정신적인 큰 분열과 혼란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김웅 의원님 아까 하신 말씀이. 아니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우리 당에 있으면서 사실 제가 이제 그 전에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네. 한 2년 정도는 즐겁게 하고 2년 정도는 정말 저 나름대로 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를. 왜냐하면 내가 너무 사랑했던 당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고 대통령이 저렇게 잘못하는데 그 누구 하나 잘못했다는 소리를 진지하게. 하지를 못하고 그걸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당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을 했던 것과 같은 짓을 당 안에서는 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막더라고요. 저는 그때 우울증이라는 게 처음 와봤거든요. 이게 막 우울하다가 아니고 모든 게 내가 왜 정치를 했는가? 이걸 하고 있는가,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달리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실은 세대마다 다 상처는 다르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불안 같은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십니까? 이제 저희는 그 이제 대통령이 예.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뭉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그 유명한 그 케네디 쿠바 침공 사건 때 케네디가 그렇죠. 침공에 네. 대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할 때. 그것을 이제 연구했던 학자들이 집단 사고에 빠지면 쿠바 불살 위기 네, 그 사건. 집단 사고에 빠지면 그 말만 옳은 것처럼 들린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분이 정말 이제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국민들은 어쨌든 이 절차가 잘 진행돼서 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고 예. 사실 진료 현장에서도 예. 이 불안정 그 자체에 대한 해소 이것을 어떻게 이제 바라는 분들이 이야기가 제일 많고 이 불안정의 해소를 위해서 또 좋은 리더들이 국민을 위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죠. 지금 현재는 누가 이제 위로의 말을 해주고 있는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치적인 트라우마는 또 다른 좋은 정치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사회적으로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우리 정치인들이 별로 희망이 없습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어쨌든 희망이 없군요. 예. 뭐 언론사에 다니다가 회사를 나와서 정치 평론을 한 지 지금 딱 1년이 됐는데 예. 최근에 진짜 일이 힘들어요. 뉴스를 보는데도 이게 뭐 이건 잘못됐고 그럼 이쪽으로 가야지. 근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또 관저에 딱 틀어박혀서 정말 이상한 소리 하고 계시고 예. 예. 뭐 해결이 또 안 되고 있고
또 해결해 달려면 어떤 유혈 사태가 우려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래서 진짜 이 일을 좀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럼 또 굴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요즘에 너무 화가 난대요. 맞아요. 답답한 상황이고 네, 네. 이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사실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예. 또 예를 들어서 일부는 뭐 여당의 일부는 음. 어떻게 보면 전혀 비상식적인 태도로 이거를 두둔하고 있고 음. 고착화시키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 수 없고 처방전이 필요한데. 예.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달려야 되나요 그냥? 지금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분들의 그런 위로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예. 국민들이 그야말로 견디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안전한가 음. 또 우리 사회가 믿을 만한가 예. 이런 질문에 뭔가 하여튼 정치권이 답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순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정치권에는 너무 큰 거 바라지 마세요. 제가 있어봐서 아는데 네. 예. 이 상황이 되면은 우리 정치권에서는 뭐냐면 누군가를 자꾸 혐오하는 대상으로 만들고 원인을 어느 한쪽으로 고착화시키고 예. 왜곡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오히려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차분하게 풀어 나가고 국민 여러분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도 보시면 뭐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뭐 이런 저기 헬기가 국회에 막 내렸는데 그걸 보고 해프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도 저 최상목 지금 직무대행이 뭐라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일개 장관 따위가 대통령 노릇한다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있으니 네. 무슨 저 트라우마가 저기 고쳐지겠습니까? 제주항공 참사 네. 이제 너무 아픈 일인데 맞아요. 179명이 이제 사망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과거에도 이제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세월호 참사도 아까 김문경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사회적 참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정치적 충격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계속 우리가 지금 겪지 말아야 할 사건들을 겪고 있고 흘리지 말아야 할 눈물들을 흘리고 있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수단 네. 우리는 어딘가 이동해야만 살 수 있는데 예. 이 대중교통 수단 자체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안전에 대한 큰 위협을 국민들이 겪고 있어서 예. 지금 안타깝게도 뭐 저가 항공사에 대한 대량의 예. 예약 취소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또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제일 그래도 교통사고 중에 가장 안전하다는 예. 이런 참사가 이제 우리 사회에 반복적으로 있다는 게 예.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국민들의 이 안전에 대한 위협은 더욱더 커진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이게 이를테면 뭐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 뭐 어떠한 전쟁의 충격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충격은 어느 것까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일상이 고맙다 이렇게 일상이 정말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지금은 한국 사회에 이제 어제도 뭐 어떤 지역에서 돌발 무슨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 제 주변에서 들은 사람들이 예. 진짜 여기가 예. 지금 아미노로 가는 거 아니냐 한국 예. 사회가 이런 불안 심리가 더 가중되어서 예. 지금은 정말 서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할 정도로 예. 지금 현재 불만, 불안, 위협감 이런 게 너무 커지고 있어서 예. 큰 걱정이에요. 그럼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도 있고 치료도 네. 이제 국가에 돕기도 하는데 그럼 네.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도움? 일단 뭐 당장 참사부터는 예. 지금 그래도 다행히 많은 국민들이 예. 애도하고 예. 지지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그 참사의 가족들을 외롭지 않게 예. 하는 이제 연대의 힘을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혼란스럽고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신뢰하고 연대하는 힘이 있다. 이건 굉장히 큰 희망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 탄핵 집회 때도 커피 선결제 해준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선행들이 그래도 우리가 여기를 살만한 곳이다라고 느끼게
만들고 있어서 예. 저는 이번 이 제주항공 참사 때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예.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죽음을 기억하고 함께하고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연대하는 힘이 지지하고 연대하는 힘이 정말 막강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은 그래도 또 이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삶을 버틸 수 있는 하나의 힘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참사에 대한 애도를 국민이 다 같이 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회 참사 앞에 함께 애도하고 연대하는 것, 함께 이제 손을 잡아주고 서로 위로하는 것, 이 자체 이 과정을 함께 갈 때 우리가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지금 좀 안타깝게도 그 비행기 사고 영상이 또 SNS에 또 빠르게 공유되면서 이제 관련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네,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영상을 실제로 아이들이 보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또 뭐 뉴스를 과다하게 청취하는 예. 아이들에게도 음.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라 이런 연구도 워낙 많고요. 예. 또 끔찍한 영상을 이제 반복적으로 봤을 때 예. 아이들에게 간접 노출도 외상적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가 많거든요. 아, 간접 노출도 외상적 기억이 된다. 아마 이태원 참사 때의 맞아요. 그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서도 PTSD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고 현재 여러 국제적인 논문에서도 예. 간접적인 영상 노출뿐만이 아니라 예. 그 신음소리나 아. 청각적인 자극으로도 아. 우리가 특히 이제 심약하거나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음. 그 외상적 기억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압도될 수 있어서 예. 이런 참혹한 영상은 초등학생들에게는 음. 노출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현재 국제적인 권고이자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군요. 보도를 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네. 집에서 또 뉴스를 볼 때도 사실 재난에서는 예. 보도가 정말 중요하고 예. 또 보도에 대한 또 댓글 이런 게 음. 정말 중요한데 예. 사실 잘기 참사 때도 예. 유족들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 것은 보도라고 해요. 아. 예. 너무 슬픔을 또 잔인하게 내보내는 것,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은 유족들의 스토리를 얻어내려고 또 취재하는 것, 그래서 유족들의 아픔을 유족들 입장에서 예. 좀 잘 보여주시려면 유족을 존중하는 게 또 중요한 태도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감이 되는 것은 정말 또 이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또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보도 방향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뭐 규명은 돼야 합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수기자도 그러면 장례식 취재 같은 것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예. 모든 사망에는 또 이유가 있고 또 어떤 변사나 이런 부분에는 스토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래도 그런 부분이 많이 언론사에서도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그 윤리 강령 이런 거 해서 애써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 스토리를 예. 애써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은 분위기가 좀 나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뭐 후배들 교육시킬 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좀 더 해야 된다. 예, 뭐 이렇게 예. 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 재난 피해자 권리센터라고 우리나라도 생기면서 예. 재난을 당한 참사를 당한 가족들이 예. 더 큰 충격이나 2차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게 도움을 주는 여러 원칙들을 이제 현장에서 지키도록 권하고 예. 그래야만 또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다른 정신적 후유증이 적기 때문에 예. 그 중에 아주 큰 원칙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보도는 자제해야 되고 아. 배상의 금액을 논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장례는 천천히 치러야 된다. 아. 이렇게 이제 사실 비행기 참사는 시신의 훼손이 다른 참사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유품까지 다 모아서 그분들이 최대한 훼손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는 천천히 치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유족분들이 존중받는다라는 느낌 받고 예. 또 유족 중심의 이제 피해자 중심의 애도와 이제 그 합동 위령제를 잘 또 치러내어야만 국민들이 함께했다 이런 속에서 이 참사를 함께 이겨나가고 있다 이제 그런 힘들이 그래도 우리 사회의 희망이니까 예. 비록 참사를 겪었지만 극복은 다 같이 연대와 신뢰 속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이야기해
해봅니다. 네, 오늘 교수님 뵙고 연대라는 단어,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의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걸 보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해 주신 분 명지병원의 정신학과의 김현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